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만남을 갖고 사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을 초청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방문한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리잔수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장을 접견했습니다. 양국이 공동의 이익을 확대해 나가고 국민들의 우호와 신뢰가 더 깊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해 최근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논의됐듯이 양측이 서로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리 위원장은 상호 예민한 문제에 대한 긴밀한 소통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소개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위해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으며 리 위원장은 이 구상을 더 잘 이해했고 시 주석에게 잘 보고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중국은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통한 국제사회 역할 확대를 지지하면서 함께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윤 대통령은 영내와 국제사회에서 한중 간 협력 분야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비약적으로 성장해온 한중 관계를 향후 30년간 상호 존중과 호혜의 정신에 입각해 질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하고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그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 주석의 방한을 초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리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초청을 시 주석에게 보고할 것이며 윤 대통령도 편리한 시기에 중국을 방문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리 위원장은 윤 대통령 예방에 앞서 이날 김진표 한국 국회의장과 회담을 가진 뒤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양측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각 측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도 양측 간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은 북한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되 담대한 구상에서 보듯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한편 리 위원장은 김 의장과의 회담에서 한반도 정세 긴장 고조의 원인으로 미국이 북한의 관심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한반도 문제를 수단으로 한미일 간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사드는 미국이 중국을 협박해 중국의 전략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불순한 의도라고 주장했고 미국이 중국에 대항해 추진하는 반도체 동맹 칩4와 관련해서도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세계 공급망 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 위원장은 앞서 지난 15일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66명의 대규모 수행단을 이끌고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는데 중국 상무위원장의 방한은 2015년 장더장 전 위원장 이후 7년 만입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한국 외교 국방차관을 만나 북한 등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고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백악관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설리번 보좌관이 이날 한국의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을 만나 북한의 불안정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미한 동맹과 영내 안보 상황, 억제력 강화 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지난 5월 성공적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 위협을 해소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해 모든 범위의 능력을 활용한 확장 억제 제공 공약을 거듭 확인했으며 미한 간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회의 재개와 미국 전략자산인 B-52 전략폭격기 시설 시찰을 위해 한국 대표단이 앤드류스 공군기지를 방문한 사실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앤서니 코튼 미국 전략사령관 지명자가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선 차세대 요격 미사일 개발을 지지하며 핵 선제 사용 제한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튼 지명자는 15일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 체계를 확장해야 한다면서 미국과 대등한 무력을 가진 적성국이 다양한 역량과 능력을 가진 상황에서 본토 보호를 위해 더 많은 선택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코튼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서도 북한 미사일의 미국 본토 위협에 대해 설명하고 미국이 현재 운용 중인 지상 기반 요격 미사일 체계는 북한 등 불량 국가 탄도미사일의 제한적 위협을 막을 수 있다며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요격 미사일 조기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공격받을 시에만 사용한다는 미국의 핵선제 불사용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미국의 동맹국들이 지지하는 계산된 모호성이 러시아와 중국, 북한 등 핵무장 적들을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권에 의해 희생됐거나 납치된 한국인 피해자 가족과 옹호단체들이 워싱턴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강제실종 전문가는 북한이 400건에 달하는 정보 요청 통보문에 전혀 호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 정부의 협력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총회에선 북한 정권이 저지른 살인과 납치 범죄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피살된 한국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너무 많은 인권범죄 피해자가 발생하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선 국제사회의 연대와 공조가 필요하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국제공동조사단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국제공동조사단을 꾸려 진상파악과 재발방지의 약속을 받아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사건들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최성용 납북자 가족연합회 이사장은 납북 피해자에 대한 한국과 일본 정부의 지원 노력이 너무나 대조적이라며 일본은 정부가 나서 납북 피해자 문제를 적극 알리고 있지만 한국은 피해자 가족들이 일일이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민과 언론과 정치인이 모두 나서서 납북자 문제를 거론해서 많은 성공이 이루어졌는데 우리 517명에 대한 납북자 문제는 정부가 너무 몰라라 해서 북한이 끔찍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장관님한테 일본 정부만 나서지 말고 우리 정부도 517명이 납북자가 있다는 것을 꼭 좀 호소해달라. 이날 한국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한 국군 포로들을 대신해 연설한 사단법인 물망초 박선영 이사장은 북한 정권의 국제법 위반 문제를 지적하며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70년이 넘도록 억류하고 있는 것은 제네바 협약과 로마 협약 위반입니다. 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국제법을 실현한다는 명분으로 이분들을 모셔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6.25 전쟁 당시 포로로 억류돼 한국에 복귀하지 못한 한국군이 5만에서 7만 명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 등 국제사회는 이를 강제실종 범죄로 보고 북한의 생사 확인 등 관련 정보를 요청하고 있지만 북한 정부는 전혀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의 아우아 발데 부의장은 이날 화상연설을 통해 실무그룹은
북한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국제 의무 준수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의원들이 미국 워싱턴에 모여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에 전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영김 하원 의원은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한국의 하태경 의원은 한국, 미국, 북한 간의 3자 인권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자유이주민의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 연맹 18차 총회. 미국과 한국, 일본 의원들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에 국제사회가 무게를 실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영킴 하원 의원은 이날 총회에 보낸 성명에서 북한의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한국도 일본도 미국도 아닌 바로 북한 주민들이라며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부에 노출되면 정권에 대해 붕괴하고 탈북을 시도하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욕구를 자극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따라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 주민들 그리고 해외에서 근무하는 북한 사람들에게 외부 정보를 전달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회 국민의힘 소속 하태경 의원은 북한 비핵화 문제는 인권 상황 개선을 통해 가능하다면서 한국과 미국, 북한이 참여하는 3자 인권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북한 비핵화도 결국은 북한 내부의 변화, 정권과는 다른 목소리가 나올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권 상황의 개선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북한의 3자 인권회담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3자 회담을 통해 북한의 구체적인 인권 개선 조치가 무엇이고 그에 따른 제재 해제 방안이 무엇인지를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카가와 마사하루 일본 중의원은 화상연설을 통해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거론하며 실패한 국가 북한이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들에 맞서 국제사회가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n negotiations with the current Kim regime, it is imperative for all national governments to position human rights as one of the most crucial themes, ranked at the same level that is as Pyongyang's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This, we believe, can pave the way to overcoming the current challenges. 국제의원연맹 총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북한 정권이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는 국제사회가 유대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며 모든 국가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권을 핵심 의제로 다룰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뷰이 뉴스 이존입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한국 방문 중에 중국 수감시설에 구금된 탈북민이 무려 2,000명에 달한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15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18차 북한 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 연맹 총회 화상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일부 탈북민은 다른 나라들에 있는 북한 영사관에 억류돼 북송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정보도 입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으로 송환된 사람들은 가혹한 처벌과 고문, 부당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탈북민들이 재정착하기를 바라는 목적지로 안전하게 여행하도록 계속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또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책임 규명과 북한 정부와의 관여, 노력, 또 병행 의지를 강조하고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피해자,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면서 사법적 또 비사법적 방법을 통해 책임 규명을 추구하고 피해자 권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